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세모잡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역전의 꿈을 믿으시나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는 세태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나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투자 대비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줬던 투자처로는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을 꼽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채굴 과정이나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만큼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일 뿐이니까요. 저는 오늘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재래 통화의 뿌리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신뢰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2008년 10월에 9페이지짜리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을 소개하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을 처음 발행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이 발언은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국의 달러와 같이 확고한 권위를 가진 화폐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 살아왔습니다. 국가 단위로 보더라도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화폐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 질서 속에 살아왔죠. 이러한 권위적 화폐 체제는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폐단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 경제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화폐 가치 변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 즉 탈중앙화입니다. 경제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은 금리 변동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화폐의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반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책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자산 가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의 화폐들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가 조작될 리스크에 항상 처해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생산되며 그 생산량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큰 메리트를 가지는 것이죠.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 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블록의 이름을 16진수로 표시한 64자리의 해시 함수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은 약 10분이고 블록당 10분마다 컴퓨터의 최근 채굴 결과를 기반으로 난이도가 상향됩니다. 즉, 완전히 파편화된 개인들이 문제를 풀어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 화폐 발행 속도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탈중앙화를 시도한 거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이용해 개선하고자 했던 두 번째 폐단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터넷 기반 상거래는 전자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외부의 금융기관에 의존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은 모든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러한 거래 철회로 인해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사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피해자는 모든 사기로부터 구제받지는 못합니다. 대면 거래에서는 물리적 화폐를 사용해 이러한 사기를 피할 수 있지만 통신 채널을 통한 거래에서는 신뢰받는 제3자 없이 피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전 거래 내역과 다음 소유자 공개키 등을 암호화된 전자서명으로 화폐에 첨부함으로써 화폐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각 소유자는 금융기관과 같은 제3자 없이도 전자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신뢰성이 담보된 화폐임을 확인하고 거래가 진행될 시에 제3자가 해당 거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사기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사토시가 고안한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해보자면 어느 특정 권위체가 화폐 발행이나 화폐 가치 조정 등의 권한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과 권위 있는 제3자가 아닌 화폐 자체의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 없는 개인 간의 전자 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아이디어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이 담당했던 장점들 역시 사라진다는 것이죠. 기존 물리적 화폐의 경우에는 화폐의 일련 번호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를 관할했던 금융기관이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코인 자체에 영원히 남아있지만 이것을 사용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마약 거래나 각종 범죄 수익금을 비트코인을 통해 세탁하는 사례는 매스컴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소개되었죠.
사실 이 문제는 사토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탈중앙화를 통해 개인의 화폐 사용을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계획 중 일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역시 기존 화폐와 같이 중앙화된다는 것입니다. 사토시의 큰 그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를 지녀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기존 화폐들과 같은 자체적인 교환 가치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등의 기존 화폐와 교환됨으로써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기존 화폐 체제에 흡수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존 화폐 가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탄생한 비트코인이지만 중앙에서 통제되는 기존 화폐들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며 과연 비트코인이 태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2017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음란물 사이트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이 4년 동안 최초 몰수 시점보다 약 45배 상승한 사건과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국가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웃지 못할 상황 등을 보면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로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혹자는 비트코인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가 내부 거래 장부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팔아먹는 등 비트코인의 취지에 반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저변은 빠르게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후퇴하는 부분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유도가 상승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추세상 비트코인이 처음에 추구하던 모든 가치를 다 실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존 화폐와 양립하며 기존 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직 본인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도 본인이 계획했던 세상을 꿈꾸며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20살이던 2010년에 비트코인을 샀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제가 예전에 사뒀던 비트코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모잡지였습니다.